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당독소 질환의 근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당독소 질환의 근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이제 당독소 관련돼서 제가 많은 이런 유튜브를 찍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신약 개발을 하면서 당독소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대사성 질환, 퇴행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 많은 질환의 근원적인 원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감기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거든가 이런 감염성 질환이 말고 그 만성 질환들, 만성 질환에서의 그 근원적인 그 베이스에는 뿌리에는 당독소가 아주 뿌리 박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질환이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환일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당독소에 대해서 신약 개발하고 있는 연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입니다. 즉 아토피가 있고 아토피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간염 치료제, 간경화 치료제를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 파킨슨 질환 치료제 이렇게 크게 네 개의 그 질환 카테고리를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이 질환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실 퀘스천이죠. 아마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황당하다라고 아마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아토피하고 간염하고 치매하고 파킨슨하고 어떻게 같아? 말도 안 돼. 이렇게 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해보면 이거의 뿌리에 보면은 당독소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이 뿌리에서 그러면 당독소를 걷어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질환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심지어는 치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도대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완전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35년 동안 연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단순히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점점점 이런 쪽으로 수렴돼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제 얘기만이 아니고 이미 많은 또 연구자들이 현재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팔로우님들께 한번 소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회원님들께. 보시면 우리가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 속에는 당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상 하루에 3끼를 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가열을 하거나 굽거나 튀기거나 볶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많이 만들어지냐?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진 것이 결국 우리 몸에 이제 쌓이거나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든 아니면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당이나 지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카보닐 화합물이라고 하는 아주 반응성이 강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다 어디서 유래한 거냐? 우리가 먹는 당이나 지방 같은 거, 포도당이나 과당, 우리가 먹는 불포화 지방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오메가3 이런 것들에서 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 카보닐 화합물을
요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근리옥살하고 메치글라옥살로 수렴이 된다. 여기에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 가장 메인은 근리옥살하고 메치글라옥살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 규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 물질이 지금까지 많은 그런 연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당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연구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면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데이터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18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옛날에 과거에 보면 로마가 한창 그 번성할 때는 모든 그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모든 질환의 배후에는 당독소가 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이 연구자는 모든 이 질환을 갖다가 뭐냐, 당독소 관점에서 질환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독소 관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논문 안에 있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산화제라든가 카보닐화라든가 당독소 역시 마찬가지다. 이 카보닐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메치글라옥살이나 근리옥살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가 이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당독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MGO나 이 근리옥살 같은 거는 이걸 뭐 당독소 원인 물질로 보면 되죠.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하면 원인 물질이고, 이거가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데 결합되면 수많은 종류의 이제 이런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당독소 아니면 어드밴스 글리케이션 엔드푸드 AGS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포커싱하는 건 일단 이 밑에 걸 일일이 다 케어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원인 물질만 제어를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또 다른 논문, 2018년 또 다른 논문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독소에 의한 손상이 주요 병생리학적 이상 증상과 노화의 중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글리케이션에서 데미지 되거나 어떤 이렇게 세포가 이상하거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어떤 질환이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저에 당독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당독소가 이런 어떤 이상 증상이라든가 노화라든가 이런 질환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논문이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이죠. 이거는 상당히 아주 탑 저널이고 아주 유명한 저널이죠. 트랜스 엔도크리놀로지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2020년도에 나온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메치글라옥살이라고 하는 이제 다이카보닐, 이제 당독소 원인 물질이죠. 이거는 질환 발병과의 연관성을 넘어 질환 발병의 핵심 원인으로 이동 중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당독소가 질환의 원인이라고 하는 논문이 셀 메타볼리즘이라든가 네이처라든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은 그 논문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암 쪽에서도 그렇고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당뇨가 있으면 당뇨에는 당독소가 좀 높아. 자가면역질환에도 당독소 높고 치매에도 좀 높아. 이런 정도였었는데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인이구나.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그동안 연구가 되면서 축적되면서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당독소가 원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연구들이나 이런 개발들이 쉬프트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화적 스트레스하고 노화의 배후에는 당독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논문에서 이제 제시한 거죠.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이 좀 해석하기,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죠. 이게 글루코즈, 포도당을 우리가 이제 혈당이라고 얘기하죠. 이 혈당이 일정 레벨, 이제 혈당이 있으면 이 당은 어디로 가냐? 세포.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포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뭐 하냐?
에너지를 만들죠.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포도당이 그냥 혈당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단계를 거친다. 각각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배고프지 않게 이게 힘을 내고 하는 이렇게 되는데 이 포도당이 들어와서 하나씩 이런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특정한 과정, 특정한 단계에서 이것이 더 밑으로 단계로 계속 밑에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여기서 딱 정체되는 거예요. 정체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 이런 것이 정체가 되냐? 당뇨가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그 다음에 노화가 촉진되면, 이 잘 내려가던 물줄기가 이렇게 잘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병목 현상처럼 이게 좁아지는 구역이 있죠. 근데 이 좁아지는 원인이 이 좁아지는 원인이 당뇨라든가 노화라든가 인슐린 저항성, 염증,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활성산소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 내려가는 길목을 좁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게 점점 좁아지고 이런 것들이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시 원래도 이렇게 넓어지는데 내가 어떤 기저질환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좁아지게 되죠. 근데 좁아지게 되면 이런 다른 부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는 정상적일 때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런 부반응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는 거죠. 역할들이. 근데 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치글라엑셀하고는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일 때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병목 현상이 나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100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틀려지는 거죠. 근데 이런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게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합병증, 미세혈관이든가 거대혈관이든가 이런 당뇨 합병증의 핵심 원인이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에는 합병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당독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가 되면 우리 세포가 기능들이 망가지죠. 노화된다는 거는 면역도 노화되고 세포도 노화되고 다 노화된다는 거죠. 세포가 노화될 때에 누가 관여하냐? 당독소가 관여한다는 거고 유전자가 안전해야 되는데 불안정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게 언제냐? 당독소가 노화가 되면 불안정해지는데 그 기저에 당독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있는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일정한 시점이 되면 다 분해돼서 재생돼야 되는데 재생되지 않고 어디엔가 이렇게 쌓여 있고 얘가 구조가 변형되면 이렇게 항원으로도 작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독성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깨지는 것도 노화가 되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점 원래 없던 질환들이 자꾸 생기는 것들이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노화가 되면 염증 수치가 점점 올라가죠. 계속. 그래서 노화가 더 촉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들이 다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는데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럼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80이 돼도 정정한 사람이 있고 80이 돼도 너무 이렇게 질환에 치여가지고 살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거에는 기저에는 당독소가 많은 사람은 훨씬 더 어헬시한 에이징이 되는 거고 당독소가 적은 사람은 똑같은 노화라도 아주 헬시한 에이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노화의 질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 당독소예요, 당독소. 당독소가 많으면 노년에 말년에 여러 가지 질환들 뇌질환 같은 거, 혈관 질환 같은 거, 당뇨, 비만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요. 당독소가 적으면 없으면 건강한 노화죠. 그러니까 80, 90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맞는데 그거의 기저에 당독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게 현재 이 연구자들이 지금 연구하면서 밝혀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듯이 이제는 질환을 바라볼 때 당독소 관점이에요. 그러면 당독소가 내가 많냐 적었냐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담배를 피느냐? 아니면 군것질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을 많이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 중에서 이게 튀기고 굽고 볶은 것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대부분이 그거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몸이 골골하고 피곤하고 많이 이렇게 잔병치레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독소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나는 야채식만 하고 고기도 안 좋아하고 구운 것도 안 좋아하고
고기를 먹을 때도 나는 샤브샤브 형태로 먹고 나는 튀긴 거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분은 당독소가 많이 쌓일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질환이 있는데 아토피든가 뭐 자가면역 질환이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당독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질환의 악화라든가 중증으로 가는 거에 당독소가 관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간염, 간경화, 아토피, 치매, 파킨슨을 하나의 동일한 처방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누구도 가능하다고 얘기 안 하겠죠.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질병의 발병 원인을 새로 쓸 필요가 있다. 이제 새로운 관점이 이제 필요하다. 그게 왜냐면 당독소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인데, 간염, 간경화, 아토피, 치매, 파킨슨을 하나의 동일한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꿈의 약 같은 거죠. 꿈의 약. 하나를 먹으면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꿈의 약에 점점점 접근해 가는데, 그 기저에 당독소가 핵심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밝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또 새롭게 준비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만드는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저희한테 쌓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이건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 데이터라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그것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좋은 이런 그 아이디어라든가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그때 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당독소 관련된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당독소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간염, 간경화, 아토피, 치매, 파킨슨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자 임상을 다 올해 안에 다 시작합니다. 이미 아토피하고 간경화 쪽은 저희가 이미 준비를 이미 시작했고요. 치매하고 파킨슨은 한 10월 정도쯤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 임상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같이 한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화되어 가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